네, 저는 오늘 지금 블록체인 기반 신산업 활성화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해서 발표할 키스티 김경훈입니다. 앞서 이제 김동주 교수님께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잘 설명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저 다음으로 발표하신 이제 안창식 변호사분께서는 지금 암호화폐의 법제도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저는 이제 그것과는 이제 좀 중간 단계에 있는 어떤 정책적인 이슈를 이 자리에서 좀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일단 서론에서는 이 컨퍼런스 자체가 이제 4차 산업혁명과 블록체인 컨퍼런스다 보니까 이 4차 산업혁명에서 가지는 블록체인 기술이 가지는 의미,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이 정말로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블록체인 기술 혁신 선도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지 그런 이슈들을 다 같이 논의해 볼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정책은 이제 저 세 가지로 이제 암호화폐 및 ICO 규제,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 정책, 그리고 블록체인이 이제 전 산업으로 파급될 때 그 확산에 따른 위험 요소를 대비하는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저희 정책적 이슈를 좀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약 및 결론을 통해 이제 저희가 이제 정책적으로 생각하고자 하는 방향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네, 먼저 서론 파트입니다. 그 얼마 전에 그 작년 11월에 이제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그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을 발표했고 거기서 그 정의한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 그 과기정통부 업무 보고에 따르면 그 초연결 그 기반의 지능화 혁명에서 그 DNA라는 말을 씁니다. DNA는 이제 데이터 네트워크 AI인데 이 DNA라는 게 결국에 어떤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로서 4차 산업혁명을 이제 구현시키는 그 기술들이 되는 거고, 그 DNA 플러스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이 들어와서 블록체인 또한 이제 인프라로서 그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는 그런 하나의 기술로 그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DNA와 블록체인이 이렇게 양쪽이 인프라로 작용하는데 사실 이 두 개는 아예 뭐 따로 작동하는 게 아니고 이제 블록체인과 DNA가 이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는데요. 가령 이제 우리가 어떤 물류 쪽에서 블록체인을 이제 활용한다고 했을 때 이 물류 단계별로 IoT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블록체인 위에 올림으로써 그 데이터가 모두에게 공개되고 그 문서의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그런 이제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인프라는 개별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이것들이 각각 결합해서 유기적으로 작용하고 그 위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자율주행 자동차, 3D 프린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인프라 위에서 그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 이런 지금 뭐 가트너나 맥킨지나 이제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발표하는 이런 장표들 사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특히 이런 블록체인 기술은 파괴적 혁신을 유도할 수 있다. 그리고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바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다. 그로 인해서 뭐 금융권에서는 이제 뭐 몇 주의 부가가치를 발생하고 앞으로 어떤 몇 주의 비용을 절감할 것이며 이런 결과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뭐 이렇게 금융 쪽 분야에서의 어떤 비용 절감, 부가가치 창출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블록체인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뭐 스마트 계약이 가능해졌고 그리고 이제 금융뿐만 아니라 전 산업 영역으로 이제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사실 이렇게 제시된 숫자 외에도 더 전 방위적으로 이제 큰 효과를 보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세 가지 이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암호화폐 및 ICO 규제 개선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까 김승주 교수께서 계속 말씀하셨듯이 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 기반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암호화폐에 대한 이슈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다만 이 암호화폐에 대한 이슈는 이제 다음에 발표하실 안채식 변호사께서 조금 더 깊게 다뤄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얕은 수준에서 이제 그 논의를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기술 산업 진흥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블록체인 이제 어떤 R&D라던가 특허 현황들을 먼저 살펴보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 블록체인 정책들을 어떻게 펼치고 있는지 그런 동향들을 같이 봐서 이제 우리 쪽에서 이제 제시할 수 있는 정책의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저희 전 방위적으로 이제 확산되기 시작할 텐데 사실 기술이 확산되면은 그 블록체인 기술 순기능도 존재하지만 반드시 역기능도 이제 존재하는 게 가장 최근에 이제 IT 기술이고 저는 뭐 역기능적 이슈를 봤을 때 이 점점 뭐 확장성의 이슈도 있고 그 데이터들이 이제 블록 위에 올라가면서 어떻게 데이터 보안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개인 정보 면에서는 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암호화폐 및 ICO 규제 개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정부의 입장은 지금 단호합니다. 그 가상화폐 쪽에서, 그러니까 암호화폐 쪽에서는 그 투자 분위기를 조금 과열된 투자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그와 다르게 이제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진흥하고 R&D를 통해서 장려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이 거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게 이 암호화폐가 과연 무엇인지, 그 성격이 무엇인지 규정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과연 암호화폐가 통화인지, 자산인지, 어떤 그냥 상품으로서 존재하는 거지, 이거에 대한 그 개념 자체가 아직 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법령을 마련하는 게 되게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가령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지금 거래소에 과열된 그런 분위기를 잠재우기 위해서 어떤 뭐 과세를 한다거나 이런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세금을 매기는 형태도 사실 이 세금을 매겨진 대상이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논의가 지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국세청 보도자료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금 한국에서 그 우리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점은 어떠한 형태도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지금 아직은 매기고 있지 않는 시점이고요. 근데 지금 자꾸 국세청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는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개인에 대한 이건 세금 문제고, 이제 거래소에 대해서는 사실 거래소는 이제 명확히 그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뭐 최대 24.2%까지 세금을 매기겠다는 그런 방침을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뿐만 아니라 이제 금융위에서 주도적으로 이제 이 가상타 암호화폐 관련해서 이 투자자들을 이제 보호하고, 그리고 막 이런 투자로 인한 범죄 이런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각종 보호 조치들을 이제 취하고 있는데요. 가령 이제 12월에 이제 그 작년 올해 1월이죠. 올해 1월에 발표한 그 가상통화 관련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제 어떤 암호화폐 거래 의심 거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일부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들을 제시해서 이제 사실 지금 이제 거래 실명제가 도입됐잖아요. 그래서 그 거래 실명제와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 거래소에서 일어나는 어떤 거래들을, 의심되는 거래들을 판단하고, 이 판단에 대해서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이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서 저걸 약간 모니터링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이제 내용을 담은 이제 것을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뭐 금융에서는 고객의 금융거래 수가 1일 5회 이상이거나 7일 동안 7회 이상인 경우, 혹은 이제 그 금액 자체가 1일 금융금액이 1,000만 원, 혹은 7일 동안 합산한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을 거래하는 경우, 이거는 의심 거래로 판단돼서 이제 그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를 하는 그런 식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암호화폐 거래뿐만 아니라 이제 중요한 이슈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ICO인데요. 아마 ICO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IPO에 이제 준하는 개념인데, 이제 초기에 그 암호화폐를 이제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ICO가 이슈가 되는 거는 실제로 이 자금 조달의 규모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적은 규모가 아니라 우리 벤처 캐피탈 이런 규모를 이제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최근 더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12인사이트에서 나온 자료인데, 그 여기서 그 장표를 보시면 2017년 2분기부터 이제 ICO의 투자 규모가 지금 이제 VC를 포함해서 이제 ICO를 제외한 투자 규모보다 지금 훨씬 넘어선 걸로 이제 나오고요.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저희가 주의 있게 봐야 될 거는 이 ICO를 받은 기업들, 그리고 VC 투자를 받은 기업들이 사실은 이게 전체 산업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 블록체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혹은 인터넷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이 그림이기 때문에 이제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건 있고요. 그 이거는 이제 ICO 투자 규모고, 이제 그 엔젤 시드 단계나 어떤 시리즈 A 전까지, 즉 초기 단계에서의 어떤 투자 규모를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 것들은 점점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지금 기업들은 ICO를 통해서 자금 조달하는 쪽으로 점점 대체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이 ICO 시장이 점점 과열되고 ICO를 통해서 흔히들 말하는 그 대박 나는 기업들이 이제 막 등장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작년 9월 27일 날 ICO에 대해서 좀 전면 규제하는 방침을 내렸죠. 사실 중국도 이제 ICO에 대해서 전면 규제하고 있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려해 볼 사항이 있는 게, 그 뭐 대기업이나 뭐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충분한 자금이 있고, 그들은 이제 그 블록체인을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제 확실히 명확해요. 그 명확하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들을 사전에 이제 규정 지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은 이로 인해 뭐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나 컨소시엄 형태의 블록체인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신생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이 블록체인을 만들려고 했을 때 그들은 그 어떤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그런 노드들을 지금 구성할 여력도 없고요, 자금도 없고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요구하는 거는 이제 ICO를 이제 풀어달라, 이제 이런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ICO가 이게 모금 프로세스가 지금은 되게 단순해요. 이제 어떤 백서를 취하고 이 백서가 좋다 싶으면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물론 전면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해외로 나가서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고요. 근데 미국에서는 사실 이제 좀 사전적으로
이 ICO에 대해서 좀 규제를 어느 정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전면 금지의 규제가 아니라 이제 어떤 ICO 자체를 일종의 이제 증권으로 간주해서 그 IPO에 준하는 규제를 조금씩 적용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블록체인 대기업 뭐 이런 쪽은 사실 프라이빗으로 알아서 자생적으로 잘 갈 거예요. 근데 스타트업 이제 생태계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ICO 규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부분적인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이제 ICO 과정에서 발생되는 그 토큰이라고 하죠. 코인이 되기 전 단계의 토큰에서 이제 대부분의 어떤 증권으로 규정짓고 IPO에 준한 규제를 적용하는데요. 여기서 발전이 됐던 게 이제 더 DAO라고 해서 그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이 해킹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더리움으로 이제 ICO를 진행했다가 진행하고 그 후에 이제 이더리움이 해킹 당하면서 이제 전액 환불을 하고 뭐 하드포크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미국이 봤을 때 이 케이스가 있으니까 이 케이스가 과연 이게 증권 그 법을 이제 위반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기 시작했고 결국에 미국 그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이거를 이게 투자 계약으로 이제 간주를 하겠습니다. 이게 투자 계약으로 간주되면 이 투자 계약 자체는 증권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이제 증권법 적용이 가능하고요. 이 투자 계약이라는 건 뭐 좀 더 깊게 들어가면 하위 기준을 써가지고 이게 아닌지 맞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앞으로 다음 발표에서 좀 더 깊게 다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만약 IPO에 준하는 어떤 규제를 적용하게 되면, IPO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기업 자금 조달에 있어서 이제 그 형식적으로 갖춰야 될 게 많은데요. 그 갖춰야 될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등록을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그거에 대해 예외 조항을 또 따로 만들어 놔 가지고요. 이제 미국의 뭐 레귤레이션 D나 어떤 뭐 잡스 액트 오브 2012에 있는 그런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예외 조항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실제 뭐 문서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블록체인 기술 산업 진흥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해외 국가별로 이제 어떻게 블록체인 기술 산업 진흥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양해를 바라고 싶은 점은 이 부분이 이제 주요 국가별 정책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되게 그러니까 장표 자체가 이제 글로 좀 빡빡하게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보시기에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 자료집을 좀 참고하셔서 많이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블록체인 기술 뭐 R&D, 특허 이런 부분에서 먼저 살펴볼 텐데요. 그 그리드 로직스에서 2017년 3월에 그 국제적으로 이제 블록체인 기술 특허가 어떻게 이제 분산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본 결과입니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그 전 세계에서 출원된 이제 패밀리 특허, 그 국가 동시에 2개의 국가 이상에서 그 발생 특허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고요. 그 2013년에 88건이 아마 99건입니다. 99건을 기록했는데 이제 그 2014년부터 이제 급등하기 시작했고요. 191건으로 급증했고 2016년에는 136건을 기록했습니다. 이 그 특허 출원 현황을 이제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많은 408건을 1위로 기록하였고 중국이 251건 그리고 한국도 이제 약 120건으로 이제 특허를 출원한 건 되는데 이 미국의 408건 중에서 아마 제일 많이 특허를 출원한 기업은 IBM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 블록체인 특허가 근데 어떤 다양한 뭐 사실 블록체인이라고 하지만 그 블록체인 안에도 다양한 요소들이 있고 그 특허들의 이제 그 분류를 만약 굳이 비교해봤을 때 국내 특허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 즉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을 중심으로 이제 특허가 출원되었고요. 반면에 이제 해외에서는 주로 원천 기술 즉 플랫폼 관련 원천 기술에 대해서 좀 특허들이 많이 나왔던 걸로 판별되었습니다. 이런 특허 현황은 사실 이제 R&D에서도 이제 비슷하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저희 그 이제 NTIS라고 해서 그 R&D 전체 과제를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2018년 1월 기준으로 해서 가장 최근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까지 진행된 블록체인 관련 그 R&D 사업은 이제 총 58개고요. 그 58개의 규모는 약 143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이 블록체인 관련 R&D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때는 약간 7.1억 원 규모였던 게 지금 2017년은 무려 이제 94.3억 원으로 점점 그 R&D 규모가 이제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블록체인 뭐 R&D가 크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아직 뭐 사물 인터넷이나 정보 보안 영역 이런 중분류 수준의 R&D 투자에 비해서는 약간 그 규모가 아직은 크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연구 개발 단계별로 봤을 때 기초랑 응용이랑 개발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해서 보면은 이 기초 연구나 응용 연구보다는
주로 이제 개발 연구 위주로 투자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아까 뭐 특허 현황도 그렇고 특허 현황도 이제 활용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기초나 응용보다는 개발 쪽에 맞춰졌을 때 앞으로 이제 우리가 R&D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기반 기술 그리고 원천 기술에 대한 이제 R&D도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키워드 분석도 해봤는데요. 그 58개 과제를 이제 다 뽑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자들이 사실 이제 매번 그 과제를 할 때 주제어들을 제시해요. 그 주제어들을 중심으로 이제 키워드를 뽑아봤을 때 대략 이렇게 이제 현황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활용 시스템 및 서비스 개발 쪽에서 이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뭐 보안 이슈에서도 사실 많은 이슈의 과제들이 도출되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 기반 기술, 특히 합의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잘 나와 있지만 이 해시 함수나 특별히 이런 기술, 기반 기술에 대해서는 조금 과제 수가 아직은 좀 부족한 걸로 보이고 앞으로 이제 기반 기술에 대한 R&D가 조금 더 활발히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부터는 좀 다소 지루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각 국가별로 이제 블록체인 기술 산업 진흥 정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설명드릴게요. 우선 미국에서는 이제 뭐 국토안전부나 에너지부에서 그 SBIR, SCTR 그 중소기업 기술혁신 이전 뭐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R&D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그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고 각 정부 부처 R&D를 이제 얼마를 강제적으로 할당하는 프로그램들인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블록체인 R&D를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혁신위원회라는 곳에서 이제 뭐 블록체인 기반에서 의료정보 솔루션 개발 혹은 이제 뭐 아예 분산 원장의 그 원천 기술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R&D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R&D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 산업 진흥 전반적으로 국가에서 어떤 스탠스로 바라보고 있고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볼 텐데요. 일단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개방형 정부 구축에 있어서 블록체인을 적용시키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 정부에서는 일단 4차 개방형 정부를 위한 국가 실행 전략 보고서에서 이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보고, 리포팅 시스템을 명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연방 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별로 뭐 버몬트, 애리조나, 네바다, 델라웨어 등에서 이제 각종 블록체인 기술을 어떻게 적용하기 위한 법안 도입 이런 것들을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주정부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가는 움직임도 있는데 이렇게 법안 도입에 실패한 사례들도 있고요. 가령 노스다코타주나 이제 메인주에서는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제 도입하고 적용하기 위한 이런 법안을 올렸으나 이제 그 법안 이제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각 어떤 연방 정부, 지방 주정부뿐만 아니라 그 부처별로도 이제 어떤 진흥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총무청에서는 이제 조달 시스템 혁신을 위해서 이제 블록체인 적용하는 방안을 실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를 또 따로 조성해서 그거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의 내용을 공유하고 그 지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 플랫폼을 정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그 미국 하원에서는 어떤 블록체인 커커스라는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정책 입안자들이 블록체인 기반 기술과 그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쟁점들에 대해서 그 규제와 그 정책적 접근할 수 있도록 연구 결과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이제 블록체인 워킹 그룹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이제 앞으로 계속 ICO나 이런 등 블록체인에 관한 규제 이슈가 이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위원회가 충분히 어떤 기술적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뭐 자문을 받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블록체인 관련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국 또한 이 국가 주도적으로 블록체인 기술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인데요. 그 Government Office for Science 즉 영국 과학부는 그 2016년 한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분산 원장 기술 블록체인을 넘어라는 타이틀의 보고서인데요. 여기서 이제 국가가 이제 유념해야 할 블록체인 기술 관련 8가지 사항을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가령 그 정부는 뭐 블록체인 로드맵을 반드시 구상하여야 한다. 그리고 연구단체는 어떤 걸 평가해야 되며 뭐 블록체인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마련해야 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8가지 권고안을 마련해왔고요. 그리고 영국 재무부는 그 제2차 투자관리 전략 보고서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핀테크 산업 육성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최초로 그 제도권 은행에서 팔콘 은행이었나 거기서 이제 암호화폐 거래를 승인하였던 국가고요. 이런 이제 가장 좀 진취적인 암호화폐에 대해서 진취적인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나라에서 이제 ICO를 이제 못하니까 스위스에 가서 이제 ICO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이렇게 외국 기업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는데요. 그 결과 이제 2017년 한 해 동안 스위스에서만 약 5억 5천만 달러 규모의 ICO가 발생했고요. 뭐 이 금액은 앞으로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암호화폐나 이 블록체인 쪽에서 중요한 그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크립토밸리라는 건데요. 그 사실 그 주크라는 소도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취리 남쪽 32km인데요. 이 주크에만 있는 건 아니고 취리와 주크 약간 전반적인 걸쳐서 그 어떤 밸리를 구성했는데요. 그 밸리가 이제 크립토밸리라는 것이고 이제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뭐 ICO를 위한 기업들 혹은 외국의 관련 비트코인 기업들, 그러니까 암호화폐 기업들이 이제 이 크립토밸리에 입주해 있는데요. 그럼 비트코인 스위스라던가 아까 모네로 말씀하신 그 모네타스 그리고 이더리움 재단 등 약 20여 개의 기업들이 입주해 있고요. 최근에 이제 좀 이슈가 됐던 거는 그 세계 1위 채굴 기업 이제 비트페인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아직 공식적으로 입주는 안 됐지만 이제 계약을 마치고 입주할 준비 단계에 놓여 있다. 이런 식으로 최근에 기사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축구 정부는 그 어떤 단순히 크립토밸리 조성해서 그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지방 정부 그 자체적으로 이제 각종 결제 비트코인 허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이제 허용해가지고 이제 그 크립토밸리 협회라는 민간 협회가 있습니다. 그 민간 협회에서 자율 규제안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에스토니아는 뭐 많이 사실 에스토니아가 큰 국가는 아닌데 이 국가는 이제 디지털 국가를 표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국가를 표방하는 데 있어서 지금 핵심 기술을 블록체인 기술을 생각하고 있고 결국에 이제 세계에서 최초로 이제 어떤 이 레지던시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시민권을 이제 다 해외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형식의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이 참 이렇게 재밌는 국가인 게 그 중국은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규제가 확실해요. ICO 금지하고 거래소 폐쇄하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해 하지만 이 적어도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 진흥에 있어서는 매우 적극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2016년 10월에 그 중국 공업정보화부에서는 이제 중국 블록체인 기술과 응용 발전 100서를 발표해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어떤 블록체인 핵심 기술 공략 및 시범 프로그램 그리고 플랫폼 구축 계획을 정확히 명시하였고요. 같은 해 12월에 이제 13차 5개년 국가 정보화 규획이라는 거에서 이제 블록체인을 이제 중점 육성해야 할 기술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제 그 후에도 이제 계속 이제 그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어떤 블록체인 기술이 중요하며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이런 전략들을 계속 내놓고 있고요. 이 중국의 어떤 중앙뿐만 아니라 그 성 단위에서 즉 지방 정부에서도 이제 어떻게 블록체인을 적용할 것이며 블록체인 관련해서 이제 어떤 산업을 육성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명시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완샹그룹과 이제 항저우시가 이제 주도적으로 결합해서 이제 스마트 시티를 만드는 블록체인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제 한국을 볼 텐데 한국에서 얼마 전에 발표했죠. 올해 과기정통부에서 그 이제 블록체인 기술 개발 및 시범 사업에 약 142억 원을 투입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올해 상반기 중으로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이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구현을 지원하는 기반 기술로서의 블록체인으로 이제 뭐 체계적 지원 체계를 갖춘다는 방침을 취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뿐만 이제 그 과기정통부뿐만 아니라 이제 서울시나 뭐 다른 지방 자치단체, 지방 정부에서도 이제 어떻게 이제 블록체인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입니다. 여기서 어떤 시사점을 좀 끌어낼 필요가 있을 텐데 지금까지는 이제 현황을 봤고요. 그 지금 봤을 때 사실 블록체인 기술은 앞서 말씀드린 계속 기반 기술이에요. 그리고 이 분야가 단순히 금융뿐만 아니라 이제 전방위적으로 산업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실 어떤 과기정통부뿐만 아니라 단일 부처가 아닌 전 범정부 차원에서 이것들을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떤 지금 가상통화 관계 합동 TF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기술과 관련해서도 이제 단기적으로 합동 TF를 구축해가지고 어떤 직접적으로 이제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켜야 하는 그런 안건들을 상정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블록체인 위원회와 같은 그 민간위원과 정부위원회 구성된 그런 기관을 이제 만들어서 각 부처별 실행 계획 및 주요 정책들을 좀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저변 확대 혹은 또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대대적인 인력 양성이 필요한데요. 지금 저희가 뭐 블록체인 쪽에서 이제 가장 우리나라에서 인력이 없다고 하는 이쪽이 사실 보안 쪽은 제가 알기로는 인력이 되게 많은데 그 보안뿐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사업화하고 활성화하는 쪽에서 약간 인력이 부족하고 그 교육 인력도 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대적인 인력 양성이 일단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R&D 과제 자체가 이제 기초 연구보다는 개발 연구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좀 다변화시킨 기반 연구나 원천 기술 쪽에 좀 다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블록체인 확산에 따른 위험 요소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블록체인이라는 건 사실 기존에 없었던 기술이기 때문에 이 기술이 도입됨으로써 현재 존재하고 있는 현행 기존 법 체계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커버 못하는 영역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령 이제 전자거래기본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경우는 이 분산 시스템이라는 걸 지금 전혀 가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 제도 개정을 통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제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이 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보안 이슈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의 어떤 블록체인은 단순히 어떤 거래 기록만을 저장하는 그런 퍼블릭 블록체인이 가장 많이 지금 실생활에 있고, 그럴 경우는 이제 데이터 용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사실 이제 큰 보안 데이터 저장 이슈가 이제 없는데요. 사실 그렇다고 해도 비교적 최신에 만든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해도 제가 만약 노트북이나 어떤 컴퓨터 설치한다고 했을 때 약 몇 기가바이트 혹은 몇백 기가바이트까지 되는 그런 용량을 잡아먹게 됩니다. 사실 근데 블록체인이라는 건 모든 노드가 이걸 공유하기 때문에 데이터 이 용량의 이슈가 되게 크고, 그거에 따른 이제 보안 이슈가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되는데요. 어떤 대용량 데이터를 실제적으로 블록에 저장해서 모든 노드들이 공유한다는 건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어떤 데이터를 대용량의 외부 저장소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는데 거기다 만들어 놓고 이제 그걸 연결시키는 해시값을 이제 블록에 올려버리는 그런 이제 어떤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경우에는 완벽한 또 중앙화 탈중앙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 데이터 저장소 자체에 어떤 리스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퍼블릭 블록체인을 개발하는 쪽에서는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슈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철저하게 보안할 것인지, 그리고 데이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이런 쪽의 가이드라인을 정부 입장에서 먼저 제시를 하고 이걸 준수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으로 넘어가면 결국에 이 블록체인 기반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정책적 이슈를 검토해야 되고, 이 세 가지 정책적 이슈에서 블록체인 기술 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국가적 전략 수립이 필요하고, 그리고 인력 양성과 R&D 과제 다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확산에 따른 위험 요소 대비로는 법령을 재정비하고, 그리고 데이터 보안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이런 식의 정책들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